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에게 함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워싱턴은 이란에 대한 2차 공격을 감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면 패권 상실입니다. 러시아 평론가 알렉산드르 야코벤코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압력에 따라 이란 문제로 처한 상황을 묘사할 때 함정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익 정의 사이의 긴밀한 얽힘, 그리고 지난 10에서 15년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정치적 급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오늘날 미국에게 치명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야코벤코는 워싱턴은 텔아비브가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했던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두 나라의 사이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미국 정부, 특히 이란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군 관계자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잃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정치 지도부를 제거하기로 결정하면서 워싱턴은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와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란 정치 체제의 군사 부문인 혁명수비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간접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로 그 혁명수비대가 중동의 미국 중심 질서뿐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 패권 전체를 종식시킬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더욱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새롭게 등장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구약 성서의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워싱턴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1974년 석유 파동을 구실로 페트로달러 제도를 도입했던 1970년대 전반기와 유사한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세계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미국 달러로 고정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 내내 미국은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했고 이는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결국 페트로달러 제도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호르무즈는 이란의 핵무기입니다. 중국은 이미 아랍 걸프 국가로부터 위안화를 받고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괴된 후 아랍에미리트는 재건과 평화로운 시절 누렸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달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수합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랍에미리트는 위안화로 통화를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베이징과의 전략적 관계 개선, 즉 미국과의 작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에 단단히 걸렸습니다. 이란에 대한 2차 공격을 감행하든지 아니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고 조용히 철수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후자의 경우 미국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마가 지지층에게 다시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권을 계속 장악하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의 해결책은 미국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영원히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회복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단 미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 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발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켜가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밤낮으로 입증함으로써 이런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엘리트들이 지도력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영원한 특권이며 그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여겼던 것과 같습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20년 전에 지적했듯이 세계 정세에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국가적 이익을 넘어서는 더 큰 가치에 따라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을 다른 나라들도 공유해야 합니다. 이란과의 갈등으로 야기된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입니다.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이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도 바로 남반구와 동방 국가들이 서방 정책에서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